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검찰 수사기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신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형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백이요? 되고요.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안녕하십니까, 최강욱입니다. 22일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피해자가 본인이고 가해자가 최강욱 의원님이라면서 의원님이 질문하는 게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기소한 사건도 아니고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은 이동재 기자지 한동훈 장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상의 피해자라는 말을 쓰면서 이동재 기자와 일종의 공모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이 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검사와 기자가 유착돼서 이런 준비까지 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오는 충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인데, 이런 것들 일단 다 배제한 채 기소가 됐으니까 당신은 가해자고 거기에 피해자로 언급된 사람과 나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 나는 피해자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적인 지위에서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고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는 유치한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법무부가 검사 수사 개시 규정 시행령 개정안 내놓았는데요. 어떤 게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시행령을 통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면 뭐 입법은 왜 했던 것이며, 수사권이 제약되고 박탈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들의 주장하고도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지금 원래 법의 취지에 맞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위해서 권한을 무한정 다시 확대하려는, 그래서 국회 입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것, 그 외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것 역시 그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안의 위임 범위를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각부는 그 업무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 원칙이거든요. 행정각부인 법무부의 업무를 보면은 거기에는 인사에 관련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행정기관 간의 권한 위탁 규정에 의해서 인사혁 진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에다가 업무를 위탁했으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염병 예방이나 방역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법무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에서 그 인사권의 일부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법무부는 일개 부처가 다른 모든 부처, 심지어는 상급 기관에까지 인사검증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위계질서에 이게 어긋나는 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결국 법무부와 검사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시행령 통치라고 비판하고 계신데요.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온 마당에는 그 불법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관련자들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질 때까지 민주당은 끝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10일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이 시행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시행령 부분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목표였고, 당시의 합의문을 보면 향후 1년 6개월 안에 완전히 다 없애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개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고, 소위 한국형 FBI라고 표현됐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계되지 않은 수사기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빨리 이뤄내야 될 숙제가 되겠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잖아요. 어떤 네. 부분에 집중해서 검증하실 계획이신가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노렸을까? 결국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혼자서 행사한 게 지금 한 100일이 됐는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장관과 동기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검찰총장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검증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와 그 윤리심판원 재심 결론 유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은데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 일천하고 미숙한 전 공동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이게 확대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반박하고 항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었는데요. 사실관계가 여러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제출되고 증언이 이루어질 것 같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전한 제도나 절차가 있으니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적법 절차에 맞게 제대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